여기 보겠습니다. 지범인데 여기 앞에 부분 안 들었는데 선생님 설명하면서 할 거니까 잘 들어주시고. 여기 맞죠? 자, 전 세계 해수의 표층 수온입니다. 표층 수온이 적도 부분이 제일 온도 높고요. 위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가장 큰 영향은 태양 에너지 때문에 그래요. 지구가 이렇게 둥글기 때문에 태양빛이 나란하게 오는데 적도 지역은 이렇게 태양빛이 많이 오고 극지방으로 갈수록 태양빛이 이렇게 비스듬히 와. 이렇게 비스듬히 오면은 그 태양 에너지 양이 적어지거든요. 그 태양 에너지가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표층 수온이 낮아지는 거 맞고요. 고위도로 갈수록 태양 에너지가 많이 도달한다 아니고, 위도가 같은 지역은 대체로 표층 수온이 비슷하다. 이거 맞아요. 기억지그 3번. 그러니까 위도가 같으면 비슷하잖아. 그래도 이렇게 위도가 같으면 이렇게 비슷하잖아. 이렇게 위도가 같으면 비슷하잖아. 이렇게 대체로 비슷한 거 맞습니다. 3번에 해수의 연직 수온 분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으로 구분하고, 수온은 깊이가 깊어질수록 계속 낮아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정하다 낮아지다 일정하다 이렇게 되죠. 계속 낮아지는 거 아닙니다. 혼합층은 일정하고 수온약층은 낮아지는데 심해층은 또 일정해. 계속 낮아지는 게 아니야. 해수면 부근의 태양 에너지를 받아 수온이 가장 높은 거 해수면 부근 맞고요. 그 바다 깊숙이 내려갈수록 태양 에너지가 적게 도달하니까 수온이 낮아지는 거죠. 심해층은 근데 너무 이제 1000m 이상 내려가야 되는 거여가지고 원래 기온이 낮아. 그래서 뭐 연중, 그러니까 여름이건 겨울이건 다 수온이 낮은 거고요. 수온 약층은 깊이에 따라 수온이 급격하게 낮아지는 그런 층을 수온 약층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여기가 이제 혼합층이죠. 혼합층이고 혼합층이고, 여기가 수온 약층이고, 수온 약층은 내려갈수록 수온이 낮아지는 거 맞아요. 그쵸? 그래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여기는 심해층이죠. 심해층. 혼합층이 이렇게 일정한 까닭은 바람이 불어서 그런 거예요. 그쵸?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 2번이고요. 그 다음에 A는 혼합층인데 두께가 항상 일정하다. 아닌데 바람이 많이 불면은 이게 두꺼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일정한 층이. B는 불안정한 거 아닙니다. 안정한 겁니다. 차가운 게 아래쪽에 있다라는 거는 그 무거운 게 아래쪽에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안정한 층인 거고, 혼합작용 활발한 거 아니고, B는 계절에 따라 수온 변화 거의 없다. 이건 심해층 말하는 거고, 자, C층은 수온은 위도에 관계없이 거의 일정하다. 맞아요. 이게 바닷속 깊은 곳이어가지고 적도도 거의 4도씨고 극지방도 4도씨야. 그래서 거의 일정하다 맞습니다. 4도씨 물이 제일 무겁거든요. 태양 에너지 가장 많이 도달하는 거는 혼합층이고, 5번에 4번, 4번이었고, 그 다음에 심해층에 대한 설명. 표층에 비해 수온이 낮죠. 태양 에너지 거의 받지 않는다. 이건 맞아요. 거의 도달하진 않으니까. 사실 100m만 내려가도 태양빛이 더 이상 밑으로 내려가지 않아요. 100m만 내려가도 깜깜해요. 바람의 세기가 강할수록 두께가 두꺼워진다. 이거는 혼합층 이야기하는 거죠. 혼합층은 바람에 의한 혼합작용으로 온도가 일정한 층을 말합니다. 자, 10분 동안 비춘 후 수온과 적외선 등을 켠 상태에서 휴대용 선풍기로 바람을 일으키는 수온을 측정하였다. 아무튼 바람을 일으키면은 요 근처에 있는 애들이 일정해지는 겁니다. 이게 자꾸 섞이니까. 적외선 등의 에너지는 깊이에 관계없이 같은 양 도달하는 거 아니고, 적외선 등을 10분 동안 비추면 표층에 물이 혼합되어, 아니죠. 그거는 이제 선풍기 틀어야죠.
선풍기를 강하게 하면 수온이 일정한 층이 사라진다가 아니라 그런 층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층이 생기는 겁니다. 적외선등을 켠 상태에서 선풍기를 켜면 깊이에 따른 수온 변화를 기준으로 2개 층을 구분된다. 원래는 사실 3개 층이 돼야 되는데 일단 냅두고, 자, 연직 수온 분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태양과 바람이다. 이게 제일 맞죠. 네, 원래 3개 층 돼야 돼요. 근데 이게 사실 실험상으로 잘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3개 층이 되는 게 맞습니다.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 이렇게 3개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람을 일으킬 때 나타나는 건데 이렇게 되죠. 이렇게 일정한 층이 있고 수온이 낮아지다가 계속 깊어지면 일정한 층이 있는 겁니다. 또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 4번이 답이고, 그 다음에 이게 누가 이제 위도가 다른 건데요. C가 표층도 낮아요, 수온이.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고위도고요. 고위도 지방. 그 다음에 이게 표층이 제일 높아요, 얘가. 얘가 저위도, 적도나 저위도. 이건 중위도인데, 중위도의 특징은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요 혼합층의 두께가 두꺼워요. 혼합층의 두께가 두껍다가 중위도 지방의 특징이고, 저위도 지방은 수온약층이 발달되어 있어요. 이거 온도차가 많이 나는 거거든요. 이건 지금 수온이 낮아져서 수온이 급격히 낮아지는 거기 때문에 저위도는 수온약층이 발달되어 있는 겁니다. 옳지 않은 거, C 해역의 위도가 가장 높다. 맞고요. A 해역의 표층 수온이 높은 까닭은 태양 에너지를 많이 받기 때문이다. 맞고요. 바람이 가장 강한 거는 B 해역인데 혼합층의 두께를 보시면 알고, A 해역에서 수온약층의 온도 변화가 가장 크다. 그런 거야, 이게. 이걸 그래프를 잘 봐야 돼. 잘 봐봐. 이게 수온이 여기 있다 여기로 급격히 낮아지잖아. 이게 온도 변화 큰 거예요. 이게 온도 변화 안 크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기울기가, 니네 수학적으로 보면 기울기가 가파른 게 아니잖아. 이게 제일 가파른 거 같잖아, 이게. 근데 이건 온도 변화 제일 큰 거 수온약층이야. 그 다음 C 해역의 혼합층이 가장 발달되어 있다. 아니죠. C 해역은 혼합층 없고, 이게 다 혼합층이 아니라 얘네는 그냥 심해층이야. 심해층. 표층 수온도 온도가 낮기 때문에 그냥 다 심해층이에요. 고위도는 그냥 다 심해층입니다. 해수의 염분. 자, 해수에 녹아있는 염류 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며 짠맛이 나는 게 염화나트륨. 3번이고요. 염화나트륨. 그 다음에 요게 염화나트륨. A가 제일 많잖아. 염화나트륨. 2등이 염화마그네슘. 근데 얘는 짠맛 나는데 얘는 쓴맛 납니다. 짠맛 나고, 이거 틀렸어요. 이거 쓴맛 납니다. 얘는 쓴맛 나고요. 염화나트륨이 짠맛 납니다. 자, 이 해수의 염분은 3.5 psu다 라고 되어 있는데 1kg에 35g이 들어있는 거를 우리가 35 psu라고 해요. 1000g당 들어있는 염류의 그 비율인데 1000g에 35g 있는데 이게 1000분율이었고 1000 곱하거든. 35 psu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를 100g을 만약에 증발시키면 3.5g이 얻어지는 게 맞죠. 맞아요. 왜냐면 이제 1000g일 때 35g이니까 100g이면 3.5g 얻어지는 게 맞죠. 바다에 가장 많이 포함된 염류의 종류가 다르다. 바다에 따라.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다 염화나트륨이 제일 많습니다. 그거를 염분비 일정 법칙이라고 하는데 염화나트륨이 제일 많습니다. 염분의 단위를 PSU 또는 퍼밀, 퍼밀이라고 했죠. 퍼밀 단위로 쓰는 거고, 자, 평균이 35입니다. 35 PSU. 염분 어느 곳에 측정해도 항상 일정하다. 아닙니다. 염분은 비가 많이 내리거나 아니면 뭐 증발량이 많거나 이렇게 자꾸 변해요. 계절별로도 변하고. 염분은 해수 1000g 속에 녹아있는 염류의 양을 합한 것이야. 10g 아닙니다. 4번도 틀렸고, 5번에 염분 200 psu인 해수 1kg을 만들기 위해서 이거 틀렸는데? 아닌데.
자, 1kg 만들려면요, 200ps인 거 1kg 만들려면 물은 800g 필요하고 염류가 200g 필요해요. 왜냐면 이걸 합해서 바닷물이 1000g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지? 1번이 답이었구나. 옳은 거 찾는 거였네. 1번. 자, 이거는 이제 이거 이렇게 착각하기 쉬운데 이게 아니라 이거 800g 있어야 됩니다. 합해서 1000g 되다. 합해서 바닷물 1000g 중에 염류가 200g 있다. 그러면은 200ps예요. 200ps. 그 다음에 어떤 해수 100g 속에 들어있는 염류의 질량을 나타낸 것이다. 다 더하면은 이제 얼마가 나오겠죠. 근데 단위가 1000g 기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더한 거에 2배 해주셔야 돼. 대충 이거 나올 것 같긴 한데 더해보면 더해야겠네요. 이게 0.3 이거 0.4 요거 두 개 더하면 3 얼마야 이게 요거 0.4 더하니까 3.5네요. 다 더하면 3.5거든. 3.5. 근데 이게 100g일 때 3.5잖아. 근데 해수는 1000g 기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35psu가 맞죠. 답은 3번 35psu가 맞습니다. 염분 30psu인 해수 500g에 녹아있는 염류의 총 그람수. 원래 30psu라고 하는 것은 바닷물 1000g 안에 염류가 30g 있다 이런 뜻인데 얘가 500g이잖아요. 그러니까 염류는 얼마 있어야 돼? 15g 있어야죠. 1000g 있을 때는 30g이니까 500g 있을 때는 15g 있어야죠. 1번이지요. 자, 15번. 염분 36psu인 해수에서 염류 180g을 얻으려고 한다. 이때 필요한 해수의 양은. 이게 비례식을 세우시면 돼. 이 염분이 36이란 뜻은 바닷물이 해수가 1000g 있을 때 염류가 36g 있다라는 뜻이야. 근데 180g 얻어야 돼. 그럼 몇 배죠? 180g이면 5배네. 5배. 그쵸? 그럼 이 바닷물도 어떻게 해? 5배 있어야지. 바닷물을 증발시켜 가지고 염류를 얻는 거니까 36g에 5배잖아요. 그럼 바닷물도 5배 더 증발시켜야겠죠? 그 다음에 16번. 염분이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거. 염분은 바닷물 1000g 안에 녹아있는 염류의 총량인데 해수가 만약에 얼어요. 그럼 물이 자꾸 빠져나가는 거야. 그러면 농도가 높아지는 거야. 그러면 염분이 높은 거죠. 빙하가 녹아요. 그러면 맹물이 막 들어오는 거야. 민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염분이 낮아지는 거죠. 비율이 낮아지는 거죠. 강물이 유입이 많이 돼. 그럼 낮아지는 거죠. 왜냐면 그 소금은 그대로인데 그 민물이 많아지니까 염분이 낮아지는 거죠. 증발량이 강수량이 증발량보다 많다. 그럼 강수량이 많으면 비가 많이 내리는 거잖아. 그럼 염분이 낮아지는 거죠. 왜냐면 그 진해지는 게 아니잖아. 증발량 빼기 강수량. 이게 짝대기가 아닙니다. 이게 빼기입니다. 빼기. 착각하시면 안 되는데 이거 빼기다. 빼기. 증발량 빼기 강수량이 0보다 크다라는 뜻은 증발량이 많다라는 거죠. 얘가 0보다 크면 뭐야? 증발량이 많다라는 거지. 증발량이 많으면은 진해지는 거니까 염분이 높은 거죠. 그래서 염분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니은, 디귿, 리을. 4번입니다. 그 다음에 17번에 염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A에서 E 중 염분이 가장 높은 해수는 증발량은 많고
강수량은 적어야지 염분이 높지. 왜냐하면 증발 많이 되고 강수량 비 조금 내려야지 더 진해지죠. 염분이 높죠. 일단 가장 낮은 해소는 증발량은 작고 증발 잘 안되고 비 많이 내리고 강물 유입량 많고 E죠. A죠. A. 2번이 답이고요. 자, 18번에 우리나라 근처인데 이제 근해인데 2월보다 8월에 염분이 낮아요. 33 여기 34 염분이 낮아요. 왜 낮냐면 8월에 비가 많이 내려. 비가 내려서 민물의 유입이 많아. 그래서 염분이 안 진한 거야. 염분이 낮은 거야. 자, 근데 동해안하고 황해를 이제 보셔야 돼요. 동해는 여기 같은 위도상 34야. 근데 여기는 31이야. 황해는. 왜 그러냐면 이제 황해 쪽으로 강물의 유입이 많아요. 강물의 유입이 많습니다. 육지로부터 유입되는 강물의 양은 동해보다 황해가 더 많을 것이다. 맞아요. 왜냐면 더 염분이 낮으니까. 그래서 황해의 염분이 동해보다 더 높다. 이것도 맞네. 겨울철 염분이 여름철보다 더 낮다. 여름철이 낮죠. 여름철이 낮아요. 겨울철보다 여름철에 강수量더 많을 것이다. 이거 맞네. 다시 읽어봐야겠네. 육지로부터 유입되는 강물은 동해보다 황해에서 더 많을 것이다. 맞는데. 황해는 염분이 낮죠. 미안해. 기억 아니죠. 황해는 염분이 낮죠. 왜냐면 강물의 유입이 많으니까 더 염분이 낮죠. 디귿리을 5번이 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9번 염분이 이제 A 해역은 33 PSU고 염화나트륨이 요만큼 있대요. 근데 이거 잘 보면은 몇 배지? 3배 같은데 3배? 3배네. 3배면 얘네도 3배 더 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닷물이 잘 섞이니까 염분 B는 일정해. 그래서 이 비율은 일정합니다. 얘가 3배면 얘네도 3배 많아요. 염분도 3배 많은 거예요. 염분이 대략 뭐 99일 텐데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염분은 3배가 아닌가 보구나. 다시 볼게. 6, 15, 3, 6, 38 3배보다 좀 많네요. 정확히 안 떨어지네요. 3배보다 조금 많네. 3배보다 약간 많죠? 6, 3, 18이니까 3배 좀 많네. 그러니까 이거 100 정도 되긴 하겠다. 100 정도 될 거고, 요거 얘가 3배가 되면 얘가 되니까 얘는 3분의 11인데 3분의 11은 3.6 정도 되네요. 3.6 정도 됩니다. 가가 3.6, 나가 100. 답은 3번. 비율이 일정한 거, 염분비 사이의 비율이 일정하고, 얘가 이렇게 3배 많이 녹으면 얘도 3배 많아지는 거다. 답은 3번이고요. 그 다음에 20번이네요. 자, A와 B와 다른 해역에서 염분이 42 PSU인 해수 1kg 속에 녹아있는 염화나트륨의 양은 몇 g인가? 42 PSU인데 염화나트륨의 양 물어봤네요. 그러니까 33일 때 25.6이죠? 42면 얼마냐 이거거든. 이게 다 비례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얘가 얘로 되려면은 계산해야 되나? 33일 때 25.6 42일 때 얼마? 염화나트륨의 양 얼마? 이렇게 해서 x는 33분의 25.6 곱하기 40 약분이 되긴 하겠다. 이게 3으로 11, 3
1, 4, 3, 4, 12, 3 이렇게 되네요. 예. 그래도 열심히 해야 되네요, 이거는. 나눠줘야 되네요. 예, 더 곱한 다음에 나눠줘야겠네요. 11, 11. 11로 나누면 뭐가 나눠 떨어지나? 25.6을 11로 나눌게요. 2, 22, 36, 한 3? 뭐, 요 정도 되네요. 2.3 정도 되네. 곱하기 14 해볼게. 2.3 곱하기 14. 3, 4, 12, 2, 4, 8, 9, 23. 3일, 31.2 정도 되네요. 32.2이군요. 32.2 정도 되네요. 그런 애가, 제일 유사한 게 3번이네요. 조금 더 정확하게 하면 3번 나올 것 같은데, 제일 유사한 건 3번이네, 지금. 32점 얼마 정도 돼요. 자, 이렇게 계산을 좀 연습을 하셔야지 아는 겁니다. 이게 비례식 세워가지고. 서술형 문제. 자, 매우 안정하여 물이 섞이지 않는 층은 이게 온도가 낮은 애가 밑에 있으면 그게 안정한 거예요. B층이고 이름은 수온약층. 계절에 따라 위도에 따라서 C층의 수온 변화는 없습니다. 수온이 변하지 않는다. 거의 일정하다고 하겠다. 미안해. 거의 일정하다. 아예 변하지 않는 건 아니까 거의 일정하다. 심해층은 거의 일정합니다. 해수 500g을 증발시켜서 염류가 200g이 나왔다라는 것은 1000g이면 40g이 나올 거기 때문에 40 psu의 염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바다죠. 중위도 해역과 적도 해역 중 표층 염분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중위도입니다. 중위도. 왜냐면 이제 적도는 비가 너무 많이 내려요. 그래서 표층 염분이 더 낮고요. 중위도는 바람이 많이 붑니다. 근데 이제 답을 어떻게 써야 되냐면 강수량이 증발량보다 작다라고 해야 돼. 작아서. 그러니까 증발량이 더 많으니까 염분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증발을 많이 해가지고. 강수량보다. 중위도가 원래 바람이 세게 불거든요. 그 다음에 24번에 자, 1kg에 포함된 염류 양과 비율인데 지금 보시면 이제 요걸 봐야겠네요. 예. 동해가 더 높죠? 예, 얘는 3.38이고 이거 3.6이니까. 그 다음에 비율이 전체 비율이 77.7, 10.9 이거 10.9다. 10.9 비율이 일정하거든요. A 값은 10.9다. 이건 이제 염분비 일정의 법칙 때문에 그런데 염류 사이의 비율이 일정하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또 왜 그러냐면 얘가 지구가 이제 오래되고 물들이 꾸준히 섞였어요. 예, 바닷물이. 그래서 일정하게 됐습니다. 비율은 일정한 겁니다. 1번과 관련이 있는 법칙, 염분비 일정 법칙. B를 구하는 비례식을 쓰고 그 값을 써라. 뭐 이런 게 어려운데 B를 구하시려면 요 비율대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25.64일 때 염화 마그네슘은 3.6 있어요. 근데 이 비율이 일정하니까 B일 때 3.38 이렇게 곱해가지고 나누면 되니까 3.6분의 25.64 곱하기 3.38 너무 숫자가
어쩔 수 없죠. 열심히 하셔야 되고, 시계 틀리지 않았다면 이제 24.1이 나오네. 24.1. 맞는지만 확인 좀 해보자. 자. 25.64 곱하기 3.38 나누기 3.6 24.07인데 24.1이면 되겠죠? 되죠? 24.1 심각한타 2월보다 8월에 비가 많이 내려요. 우리나라 장마철에 비가 많이 내리면 염분이 낮아지는 거야. 왜냐면 묽어지기 때문에. 그러면은 염분 아니군요. 미안해. 딴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온이네. 수온은 그냥 보면 되지. 얘가 온도 낮잖아. 얘가 2월 8월의 수온이다 이렇고, 동해는 남해보다 위도에 따른 표층 수온이 높다. 이제 보시면 되는데 남해가 더 높죠? 남해가 남쪽 바다니까 높은 거죠. 동해는 남해보다 위도가 높아. 위도가 낮죠? 위도가 낮아서 수온이 높다. 동해는 남해보다 위도가 높아는 맞구나. 위도가 높아 수온이 낮죠. 깊은 바닷속의 계절에 따라 가와 나의 수온 분포가 나타난다. 이건 아니거든요. 같은 수온 분포가 나타나. 맞아요. 심해층이니까. 왜 이래. 나도 졸리구나 지금. 다시 2월 8월 맞고, 동해는 남해보다 위도가 높죠. 근데 수온은 낮지. 깊은 바닷속 계절에 따라 가와 나와 같은 이런 수온 분포가 나타난다 이 소린가? 문장이 왜 이렇게 어렵지? 그러니까 나에서 보이는 것처럼 수온이 분포가 같다 이 소린가 봐요. 지금 선생님이 읽기로는 가와 나는 같은 수온 분포가 나타난다. 가와 나와 같은, 가와 나는이라고 내가 읽었는데 방금 아까 조사를. 가와 나와 같은 아니죠. 그러니까 깊은 바닷속에 이런 수온 분포가 나타난다 이렇게 써있는 거네요. 이게 틀렸네요. 어렵다. 1번이 답이고, 나는 이제 가와 나는 같은 수온 분포를 나타낸다 이렇게 잘못 읽었어. 내 잘못이지. 그렇게 읽으면 그게 맞는데, 왜냐면 심해층은 똑같기 때문에 수온 분포가. 어쩔 수 없나. 하여튼 1번이고요 1번이 답이고, 앞에 계절에 따른이란 말도 있었구나. 깊은 바닷속에서도 계절에 따라 가와 나와 같은 수온 분포가 나타난다. 아니죠. 자, 그 다음에 2번. 자, 북극해, 동해, 홍해가 염분은 다를 수가 있어요. 염분은 다르지만 이 비율은 일정한 거예요. 그래서 홍해의 염분이 40이다. 이거 다 더하면 40 같네. 그쵸? 맞나? 아닌가? 40 아닌가? 67, 40 맞네요. 근데 얘가 1kg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40 PSU가 맞는 겁니다. 북극해와 동해에 녹아있는 염류의 양 같은 거 아니에요. 염류가 같은 게 아니라 뭐가 같은가? 염분의 비. 염분의 비, 이게 중요해요. 염분 비. 비가 일정한 거예요. 염분이 같은 게 아니라. 새바다에 녹아있는 염화 마그네슘의 비율은 거의 일정하다. 비율은 일정하다. 맞아요. 비율. 얘가 염화 마그네슘일 텐데, 보라색이. 비율 일정한 거 맞아요. 그 다음에 염류 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것은 염화나트륨이 맞아요. 동해의 해수 500g을 증발시켜서 얻을 수 있는 염화나트륨의 양은 12.8g이다. 그러니까 1g이면은 1000g이면은 이만큼이야. 25.6이야. 1000이면. 근데 500이니까 이거 절반이기 때문에 12.8이겠다. 그쵸? 12.8 맞네요. 12.8.
답은 2번이고요. 예. 염류의 양이 같은 게 아니라 염분의 B가 일정한 거야. 염분 B가 일정한 거야. 자, 아이고 어렵다. 잠깐만 쉬었다가 해수의 순환 할게요. 자, 여기 하자. 해수의 순환. 해수가 순환하는 거는 이제 해류가 있고요. 조류가 있어요. 조류 나오나? 조류 나오네. 해류랑 조류랑 다른 거는, 해류는 일정한 방향으로 지속적인 해수의 흐름이 나타나는데, 이유가 계속 부는 바람이 있어요. 바람. 근데 이게 지구에서 대기 대순환이라고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속적인 부는 바람이 계속 불면 공기랑 마찰 때문에 물을 끌고 가요. 이렇게 한번 불고 말면은 이제 이 물의 흐름이 없는데, 지속적으로 바람이 불면 물을 끌고 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지속적으로 부는 바람, 그것 때문에 그런데, 이게 이제 원래 대기 대순환이라고 해. 우리 지구에 그 큰 흐름이 있어요. 바람 부는. 근데 난류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흐르는 비교적 따뜻한 해류야. 그러니까 주변보다 따뜻하면은 난류야. 그러니까 해류 중에 주변에 비해 기온이 높으면 난류입니다. 딱 몇 도일 때 난류다, 뭐 이런 기준이 있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남쪽에서부터 이제 우리나라 기준에서 이제 저위도에서부터 고위도로 갈 때는 저위도가 더 따뜻하니까 난류가 되는 거죠. 요런 건 난류죠, 난류. 근데 우리나라 주변의 해류 중에 난류의 근원이 되는 해류가 쿠로시오 해류예요. 쿠로시오 해류가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뻗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나라 주변에 난류의 근원이 되는 해류가 쿠로시오 해류입니다. 그리고 뭐 이런 건 뭐 스시마이도 뭐 이렇게 부르는데, 아무튼 우리나라 이제 동해안 쪽으로 올라가는 걸 동안난류라고 하고, 황해 쪽으로 올라가는 건 황해난류라고 하는데, 여기는 막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흐름이 크지는 않아요. 황해난류는. 아무튼 황해난류, 동안난류. 그 다음에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올 때는 한류라고 해요. 한류. 차가우니까. 비교적 찬 해류를 한류라고 합니다. 연해주 한류, 이건 북한 한류라고 해요. 일단은 외우시긴 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난류의 근원이 되는 해류는 쿠로시오 해류, 황해난류와 동안난류가 있다. 한류에는 연해주 한류, 북한 한류가 있다. 근데 중요한 게 난류와 한류가 만나는 데가 있어요. 이렇게 난류 올라가고 한류 내려오고, 여기를 조경수역이라고 합니다. 난류와 한류가 만나는 지역을 조경수역이라고 해. 그런 데는 난류성 어종도 있고 한류성 어종도 있어요. 그래서 좋은 어장을 형성하는 거예요. 영양 염류와 플랑크톤이 풍부하고, 한류성 어종과 난류성 어종이 함께 분포한다. 그러니까 난류성 어종은 뭐 오징어 같은 거고, 한류성 어종은 뭐 명태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게 이게 다 잡히죠. 다 잡힙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이제 여름철에는 난류의 그 세력이 더 강하기 때문에, 뭐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분단은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동해에서 이제 잡아야 되는데 뭐 북한까지 가서 잡지는 않잖아요. 아무튼 우리나라는 여름이 되면 이 조경 수역이 북상을 해요. 이게 북쪽으로 올라간다 이거지. 그래서 난류성 어종이 많이 잡혀요. 오징어 같은 거 많이 잡혀요. 여름철에. 겨울철이 되면 조경 수역이 남하해, 남쪽으로 내려와. 그러면은 한류성 어종이 잡혀요. 명태 같은 게 잡혀. 그게 되게 좋은 거죠. 맨날 오징어 먹지 않고 뭐 명태 잡아서 고등어 이런, 고등어 아니구나. 명태 잡아서 뭐 먹지?
뭐 명태찌개나 아니면 뭐지 뭐 북어나 이런 거 뭐 만들 수도 있고 오징어도 잡히고 다 돼 여기가. 그래서 좋은 어장이 형성이 된다. 요즘은 근데 이제 지구 온난화 때문에 겨울철에도 명태 같은 게 우리나라에서 잘 안 잡혀요. 그래서 그런 건 수입을 하는데 어찌됐건 자, 그래서 난류의 세력이 강한 여름에는 이 조경수역이 북상하고 한류의 세력이 강한 겨울에는 이 조경수역이 남쪽으로 내려온다 이 소리죠. 남하한다. 이런 건 해류다 해류. 바람이 지속적으로 불어서 그렇습니다. 이거는 조금 더 이제 고등학교나 3학년 과정에서는 이제 대기 대순환이랑 연결해가지고 배워야 되긴 하는데요. 일단 요 정도만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석인데, 조석은 이제 조류라고 하는 거야, 조류. 조석은 밀물썰물이에요. 이것도 이제 물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 이거는 주기적으로 들어왔다 나갔다를 하죠. 근데 해류는 한쪽 방향으로 쭉 흘러가는 거야. 그런 차이가 있어. 해류는 한쪽 방향으로 쭉 가는 거예요. 아침에 일로 갔다 저녁에 일로 가는 건 아니죠. 근데 그 조석, 아침도 저녁석이죠. 아침 저녁에 따라서 밀물썰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거를 조석이라고 한다. 조석.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는 거를 조석이라고 합니다. 조석이라고 하고 들어오는 물은 밀물, 나가는 물은 썰물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런 흐름, 해수의 흐름은 조류라고 해요. 조류. 만조는 이제 물이 높이까지 채워졌을 때 만조. 만조와 만조 사이는 간조. 사이간자 쓰는 거죠. 간조는 썰물로 물이 빠졌을 때. 조차는 만조와 간조에서의 해수면의 높이 차. 조차라고 해요. 조차. 조차가 크면은 이제 많이 빠졌다 많이 들어왔다 하는 거죠. 조석 주기. 만조에서 다음 만조까지 또는 간조에서 다음 간조까지. 근데 이게 왜 조석이 왜 생기는지 아시면 좋겠는데, 봐라, 이게 지구가 있는데 여기 북극입니다. 여기 달이 있어요. 달 쪽으로 물이 이렇게 쏠려 있어요. 이렇게 달 쪽으로 물이. 달이 물을 잡아당기거든. 근데 반대편에도 물이 있는 이유는 이제 이게 자전하기 때문에 그래. 이렇게 뺑글뺑글 도니까 요렇게 있어요. 여기 북극입니다. 여기 북극. 그래서 잘 봐라. 이게 섬에 이제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물이 여기 쏠려 있는데 지구가 자전 속도가 달의 공전 속도보다 빠르기 때문에 이 지구가 이렇게 도는 거야. 그럼 지구가 이 물이 많이 있는 곳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돼? 이렇게 만조가 돼요. 만조. 만조가 됐다가 요렇게 오면 어떻게 돼? 간조가 되는 거야. 간조. 사실 물이 우리한테 쏠려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물이 있는 곳으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간조와 간조 아니면 만조와 또 만조 요 사이가 한 12시간 정도 걸리죠. 근데 딱 12시간이 아닌 이유가 지구가 도는 동안에 달이 어떻게 돼? 가만히 있지 않고 공전을 하잖아. 이만큼 가잖아. 그러니까 12시간 50분이 걸려요. 12시간 25분이다. 12시간 25분이 걸려요. 그 조석 주기가 12시간 25분이 됩니다. 맞나 12시간 25분이. 그러니까 조석 주기는 12시간 25분이야. 이거 12시간 25분 써놔. 12시간 25분. 그럼 근데 하루 동안에는 50분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 하루 동안에 간조 2번, 만조 2번 이렇게 있잖아. 여기까지 가는데 25분이 늦어지고 여기까지 가는데 25분이 더 늦어지는 거야. 그래서 하루 동안에는 50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뭐 1시에 만조였다. 그러면 내일은 1시 50분에 만조가 돼. 시간이 달라집니다. 물이 들어차는 시간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하루에 50분씩 늦어집니다. 하루에
50분 늦어짐. 이 조석 주기는 12시간 25분. 그 다음에 하루에 만조가 몇 번 있어요? 그 약 2번 있는 거예요. 대략 2번 있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왜 이러는지. 그 다음에 여기 써있구나. 여기 써있네요. 하루에 만조와 간조는 하루에 약 2번씩 생기고, 조석 주기는 12시간 25분인데 하루에는 50분 차이 나요. 하루 동안 50분 차이 납니다. 2번이기 때문에 주기가 2번 이제 되니까. 그리고 이제 이렇게 들어찰 때는 밀물이라고 하는 거고요. 들어차 있을 때 만조라고 하는 거고, 물이 들어오는 거는 밀물이라고 하고, 간조가 될 땐 썰물이죠. 그렇죠? 빠져나가는 거고요. 밀물, 썰물이 반복이 되죠. 그 다음에 또 이런 게 있어요. 한 달 동안의 해수면의 높이 변화. 이거는 뭐냐면, 이제, 달하고 태양이랑 같은 쪽에 있잖아요. 그러면 태양이 잡아당기는 힘이 달이 잡아당기는 힘이랑 같은 방향이어서 이게 많이 쏠려요. 그러니까 이런 때가 언제냐면 삭이야, 삭. 이게 지금 음력으로 써져 있죠. 그러니까 요때는 만조도 많고 간조도 많아가지고 조차가 제일 커요. 이때가 이제 삭이잖아, 삭. 음력 1일이 삭이잖아, 삭. 삭일 때 조차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요렇게 와가지고 망일 때, 망은 보름달이죠, 보름달. 보름달 뜰 때도 커요. 왜냐면 이게 일직선상에서 잡아당기기 때문에 15일이죠, 15일. 보름달 뜰 때도 큰 거야. 근데 얘가 이렇게 반달이 떠 있을 때, 이렇게 반달이 떠 있을 때는 달은 일로 잡아당기는데 태양은 일로 잡아당기니까 힘이 상쇄가 돼요. 근데 달이 더 가깝기 때문에 더 세기는 합니다. 달 쪽으로 쏠리는 건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 반달 뜰 때, 상현달 뜰 때나 하현달 뜰 때는 조차가 조금이야. 그래서 조차가 조금이면 진짜 조금이라고 불러. 조차가 클 때는 살이라고 해요. 살이. 조차가 클 때는 살이라고 해요. 조차가 클 때. 근데 그때가 언제? 삭이랑 보름달 뜰 때. 근데 조금은 조차가 작을 때. 그때는 뭐라고요? 이게 반달 뜰 때. 반달. 상현이나 하현달 뜰 때. 그래서 이 높이차가 생깁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물이 제일 많이 빠졌다, 많이 들어갔다, 이런 조차가 가장 큰 데는 서해안이고요. 동해안은 조차가 적어요. 서해안에 뭐 여름철에 놀러가면 바닷물이 엄청 많이 빠져요. 막 몇백 미터 빠져요. 그랬다가 또 들어왔다. 그리고 뭐 어디 뭐 진도나 이런 데는 바닷물이 많이 빠져가지고 아예 섬하고 다리가 연결이 돼요. 이렇게 그냥 육지가 연결이 됩니다. 바닷물이 많이 빠져서. 간조 때 넓게 드러난 갯벌에서 조개를 캘 수도 있고요. 조차를 이용해 조력 발전할 수 있고, 조류를 이용해 조류 발전도 한다. 조력 발전과 조류 발전은 좀 다른데, 조력 발전은 댐을 쌓아가지고 물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조력 발전하는 거고요. 조류 발전은 댐을 쌓지는 않아. 댐을 쌓지는 않고 그냥 조류를 이용하는 거야. 그냥 떠 있어요. 이게 발전소 같은 게 그냥 떠 있고, 그 아래로 물이 흘러가는 거를 이용하는 겁니다. 아무튼, 조력 발전은 댐을 쌓는 거고요. 이거 댐을 쌓지는 않는 겁니다. 해안가에 돌담이나 그물을 세워두고 조류를 이용해 물고기 잡기도 하고, 바다 갈라짐 현상도 있습니다. 바다 갈라짐 현상이 있어요. 섬하고 연결돼요. 그때 뭐 축제도 하고 뭐 이러죠. 자,
칸 채우기 해보겠습니다.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흐르는 비교적 따뜻한 해류를 난류라고 하는 거고요.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흐르는 비교적 찬 해류는 한류고요. 자, 북태평양의 서쪽 해역을 따라 북상하는 해류로 우리나라 주변의 난류의 근원이 되는 해류는 쿠로시오 해류고, 한류와 난류가 만나서 조경수역을 이룬다라는 거고요. 조경수역. 조석, 밀물과 썰물에 의해 해수면의 높이가 주기적으로 높아지고 낮아지는 현상은 조석이라고 해요. 조석. 그때 바닷물의 흐름, 그러면은 해류라고 하는, 조류라고 하는 거고, 일단 현상 자체는 조석이라고 하는 겁니다. 해수면 높이가 가장 높아졌을 때, 만조라, 만조. 뭐 이거를 밀물이라고 쓰면 안 돼요. 해수면의 높이가 가장 낮아졌을 때, 간조. 만조와 간조 때 해수면의 높이 차를 조차라고, 조차라고 합니다. 자, 이거 해보십시오. 1번부터 5번까지 해보십시오. 주변보다 수온이 낮으면 한류인 거고, 주변 지역의 기온을 높게 한다. 따뜻한 물 흐르면은 그렇습니다. 이게 겨울철에 있잖아요. 우리나라 그 동해안이 더 따뜻해요. 왜냐면 난류가 흘러가지고
동해안이 더 따뜻합니다. 그 기온 주변 지역을 높게 하는 건 난류고, 크로시오 해류는 난류에 속하는 거고요.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흐른다. 그럼 이제 이렇게 내려오는 건데, 그런 건 한류죠, 한류. 자, A에서 D 이름을 각각 쓰시오. A는 황해 난류고, B는 북한 한류고, C는 동한 난류고, D가 쿠로시오. 이건 해류야, 해류. 난류라고 써도 뭐 이렇게 틀릴 건 아닌데, 하여튼 이름이 해류입니다, 얘는. 그 다음에 난류와 한류를 구분하시오. A, C, D가 지금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흘러가고 있죠. 난류고요. 한류는 지금 B입니다, B.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조경수역은 동안난류와 북한 한류가 만나는 동해안에 형성이 됩니다. 예. 그리고 하루 중 해수면의 높이가 가장 낮을 때를 살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가장 낮을 때는 이제 간조라고 해야죠. 간조. 조차가 제일 클 때를 살이라고 하는 겁니다. 만조와 간조의 해수면의 높이 차를 조차라고 한다. 맞고, 우리나라에서 만조와 간조는 하루에 약 2번씩 나타난다. 맞습니다. 한 달 중 만조와 간조의 해수면의 높이차가 가장 작을 때를 조금이라고 한다. 맞습니다. 가장 클 때는 이제 그 살이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클 때는. 그 다음에 조석 현상을 이용한 거. 우리나라 조차는 어느 바다에서는 같은 거 아니에요. 조차가 작은 지역에서는 조력발전소를 건설한다. 아니죠. 조차가 큰 지역에서 간조 때 갯벌이 드러나 조개 등을 캘 수 있다. 맞죠? 살이일 때 만조가 되면 바닷물이 열린다. 아니죠. 살이일 때 간조가 됐을 때 그때 바닷물이 열려요. 예, 물이 많이 빠져가지고. 예. 자, 내신 쑥쑥 풀어보겠습니다. 1번부터 뭐 126쪽까지 풀어도 되네요. 124에서 126. 자, 먼저 풀어보세요. 여기 시간을 주는 의미가 없네. 하나도 안 풀고 있지. 자, 바다의 표층에서 해류가 발생하는 주된 원인은 지속적인 바람이죠. 이걸 푸는데 이게 뭐 10분이 걸리는 일인가? 응? 이게 바람이 계속 부니까 물을 이렇게 끌고 간다니까. 이렇게 지속적으로 부는 바람, 해류의 발생 원인, 지속적으로 부는 바람. 이거 이렇게 읽으면은 모른다고 치자. 그럼 앞에 바로 나와 있는데. 해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여름에 난류가 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위도에서 올라오니까, 따뜻한 물이 올라오니까 난류가 되는 겁니다. 난류는 고위도에서 저위도 흐르는 게 아니죠. 해류의 방향 주기적으로 변화되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조류는 그렇죠. 조류는. 한류는 주변의 해수보다 수온이 낮은 거죠. 이 한류는 차갑다라는 이야기지. 뭐 그 한류 뭐 K-팝 한류 이런 거 아니죠. 주변보다 차가우면 한류야. 난류가 흐르는 지역은 주변 지역에 비해 대체로 따뜻해. 난류가 따뜻한 물이 흐르니까. 읽으면 되는데, 읽으면 이걸 왜 안 풀고 있지? 자, 그러니까 바람이 지속적으로 부니까 종이 조각이 쓱쓱 가는 거예요. 해류가 생기는 거예요. 표층에서 발생하는 해류의 원인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에요. 종이 조각은 바람의 방향을 따라 움직이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지구가 원래 이렇게 바람이 무역풍이라고 해서 이렇게 적도 부근에서 무역풍이 불어. 무역풍이라고 하는 게 불어. 그러니까 이 따뜻한 물이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가다가 뭐 이렇게 육지를 만났어. 그럼 이게 뚫고 가는 게 아니라 위로 가요. 이렇게. 이게 쿠로시오 해류야. 쿠로시오 해류. 근데 이제 이게 0도에서 30도 사이에서는 무역풍이 부는데 30에서 60도 사이에서는 편서풍이 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해류가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바람 때문에 그런 거고, 바람을 계속 불어주면 종이 조각은 위아래로 일정하게 움직인다. 그런 거 아니고 한쪽 방향으로 이제 이동을 하는 거죠. 위아래로 움직인다. 이건 파도 치는 거 말하는 거야, 사실은. 근데 파도랑 해류랑은 좀 달라요. 이게 틀렸고, 바람을 세게 불어주면 종이 조각이 더 천천히 움직인다. 뭐 그럴 일 없어 보이는데. 기억 니은이죠? 그래서 답은 1번 골라야 되네. 읽으면 되는데 왜 안 풀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가네. 해류를 한류와 난류로 지금 이제 쿠로시오 해류 난류입니다. 해류가 발생하는 원인에 따라서가 아니죠. 상대적인 수온에 따라서 나는 거죠.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뭐만 있는 거예요? A에서 E의 이름, D는 쿠로시오 해류고 A는 황해 난류고 C가 동안 난류고 B가 북한 한류고 이건 연해주 한류인데 답은 2번이죠. A는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이동한다. 아니지,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이동하고 있네. 난류, 황해 난류. B는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해류가 아니다. 아니죠. 영향 줘요. 북한이라고 해서 아닌 거 아니야. 자, 겨울철에 세력이 강해진다. 아니죠. 이거는 난류니까, C가 동안 난류니까 여름철에 세력이 강해지는 거고, C와 D는 모두 난류이다. 난류입니다. E는 우리나라 주변에 흐르는 난류의 근원이다. 난류의 근원 D입니다. D. 쿠로시오 해류. 조경 수역을 형성하는 해류를 고르시오. B와 C입니다. B와 C. B는 북한 한류고 C는 동한 난류고. 지금 이거를 지금 해야지 알지 않나? 지금 안 하고 모른다라고 하고 어렵다라고 하고 수업 시간에 안 하고 모른다라고 하고 수업 시간에 안 하고 모른대. 수업 시간 하지? 수업 시간 공부를 해. 수업 시간 공부를 안 하고 왜 모른다고 그래? 조경 수역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난류와 한류가 만나는 거 맞고요. 읽으시면은 그게 공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남해에 형성되는 거 아니죠. 동해잖아요. 영양 염류와 플랑크톤 풍부하다라고 했고, 계절에 따라 약간씩 달라지는 이유는 겨울철에는 한류가 강하니까 남하에요. 남쪽으로 내려와요. 여름철에는 난류가 강하기 때문에 북상하고, 난류성 어종과 한류성 어종 함께 있어서 좋은 어장을 형성하는 거예요. 읽어. 그럼 읽으면 조경수역에서 한류성 어종과 난류성 어종이 함께 공존하기 때문에 좋은 어종이 만들어진다. 맞구나. 이게 이제 지식이 쌓인 거야. 이런 게. 아무 짓도 안 하고 있으니까 모르는 거죠. 조석, 아침조, 저녁석이고, 아침, 저녁에 따라, 물이 들어왔다 나갔다는 현상을 말하는 겁니다. 밀물과 썰물에 의해 해수면이 주기적으로 변하는 현상이다. 조석. 우리나라 조석 주기는 약 24시간이 아닙니다. 12시간 25분이고. 하루 중 높이가 가장 높을 때를 만조라고 해요. 이걸 뭘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를 어떻게 뭐 알려줄 게 더 있어요? 만조라고 한다. 만조라고 하는 걸 모르면은 그거 자기 잘못이지.
해수면 높이가 가장 높을 때를 뭐라고 하냐? 뭐 밀물이요. 이러면은 자기 잘못이지. 만조라고 하는데 그건 뭐 어떻게 해? 한 달 중 만조와 간조의 조차가 가장 클 때를 조금이라고 한다. 아니야. 살이라고 한다니까? 살이라고 한다니까? 조금은 제일 조금일 때 조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이거 더 뭘 알려주나? 이게 바닷길이 열린 거예요, 이렇게. 이게 언제냐면 이제 조차가 가장 클 때, 살이일 때, 근데 살이인 날이긴 한데 간조 때 열리는 거죠. 살이인 날 만조 때 열리는 게 아니죠. 예. 바닷길이 열리는 현상 관측할 수 있다. 뭐 열렸는데 뭐 이미. 나는 간조일 때 이게 물이 들어찼잖아. 이게 간조가 아니지. 이게 만조지 만조. 사진 보면 모르나? 나일 때 갯벌이 넓게 드러나 조개를 잡을 수 있나? 이거 문제 읽으면 푸는 거 아니에요? 왜 안 풀고 있지? 자, 해수면의 높이가 낮을 때가 있고 높을 때가 있는 거예요. 낮을 때는 간조고 높을 때는 만조고 조차가 3m다. 그거 어떻게 하냐고 보면 알지 뭘 모르나. 요 높이 차 대략 한 6m네. 6m 아래로 3m 위로 3m 6m죠. A와 C는 만조이다. 이 만조야? 간조잖아. 간조. 물이 빠졌잖아. 19시경에 썰물이 나타난다. 19시를 찝어야지 알지. 아무 짓도 안 하지 마시고 찝어야지. 그럼 물이 빠졌다가 들어오는 거니까 밀물이지. 밀물. 밀물이죠. 19시경에는 썰물이 나타난다. 모르겠는데 19시를 봐야지 알지. 보지도 않으면서. A에서 C까지 걸리는 시간이 15시간이다. A에서 C까지는 한 번 이제 반복되는 거야. 15라고 써있다고 15시간이 아니죠. 15에서 이걸 3을 빼든가. 12시간 25분이죠. 15시에서 16시경 갯벌 체험하는 게 좋다. 그렇지. 여기 물이 빠졌는데. 읽으면 아는 거지. 읽으면. 12번. 한 달 동안의 해수면의 높이 변화를 측정한 거다. 여기가 지금 음력이잖아요. 음력 여기가 7, 8일인데 이때가 상현달이야. 반달 뜰 때. 요때가 하현달이고 요 15일인 경우가 이제 보름달 뜬 거예요. 요때는 사귄 거고. 그래서 A와 같은 시기를 살이라고 한다. 조차가 작잖아. 이게 조금이잖아. 조금. B와 같은 시간을 만조라고 한다. 이거를 이 시기를 만조라고 하는 게 아니고, 물이 들어 차 있을 때 만조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요거는 다 만조예요. 요거는 요거만 이거 만조라고 하겠어? 저 때는 살이라고 하. 살이. C에서 하루 중 해수면의 높이 차가 가장 크다. 안 커. 이게 뭐가 커? 이게 안 크잖아. 보면 알잖아. D일 때 바다 갈라짐 현상을 관측할 수 있다. 이때 갈라짐 현상이 있죠. 많이 빠지니까 물이. 물이 많이 빠지잖아요. A에서 B 사이의 조석 주기이다. 아니야. 조석 주기는 여기서 여기야. 요만큼. A에서 B가 아니라. 만조에서 만조, 간조에서 간조지. 일상생활에서 조석을 이용하는 경우 조류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할 수도 있고요. 조력발전소가 있습니다. 간조일 때 갯벌에서 조개 잡을 수 있다. 우리나라 조력발전소는 대부분 동해안에 설치됐다. 하나밖에 없는데 서해안에 있어요. 우리나라 뭐 조력발전소가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니라 서해안에 있습니다. 뭐 대부분이라고 할 것도 없고 사실. 여기 그 근처에 있어요. 시와오 방조제. 여기가 조력발전소입니다. 여기 조력발전소. 어디 갔어? 여기가 조력발전소인데 여기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
여기 올라가 보면 여기 물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뭐 서해안에 있다. 왜냐하면 서해안이 조차가 크니까 물이 많이 빠졌다 많이 들어오니까. 동해안은 조차가 작기 때문에 동해안에 있는 게 아니죠. 아이고 서술형 문제. 우리나라 조경수역을 형성하는 두 해류를 써라. 써야지. 동한난류와 북한한류. 떡하니 나와있는데 두 페이지만 넘기면 나오겠다. 겨울철 조경수역의 위치를 여름철과 비교하면 남하하는 거야. 아래로 가는 거야. 남하한다. 남하한다. 왜냐하면 한류의 세력이 강하기 때문에. 겨울철이니까 찬물이 더 센 거죠. 써요. 이거 좀 써. 자, 우리나라에 기름이 유출됐던 적이 있어요. 거제도에. 거제도, 대마도 어딘 줄 알아야 되는데, 거제도는 여기고요. 대마도 여기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해류가 흐르거든. 이렇게. 이렇게. 안 배운 게 아니라 배웠어. 이렇게. 이렇게. 기름이 퍼지는 것을 막으려면은, 물이 이렇게 가니까 이 A 쪽에다 막아야지. A 쪽에다. A 쪽에. 동한난류가 북상을 하기 때문에 북상하기 때문이다. A에서 C는 조석 주기에 해당하는 것은 주기는 원래 시간입니다. 시간. 그래서 한 번이 반복이 되는 시간이에요. 주기라는 거. 이렇게. B죠, B. 이 지역의 조차는 몇 미터인가? 높이 차니까, 이 대략 이렇게 선 그어봐야지. 한 3미터. 한 3미터. 마이너스 3미터. 6미터죠, 6미터. 이거 못 푸나, 이거를? 약 6미터가 되는 거죠. 약 6미터. 자, 뭐 요런 건 좀 어려울 수 있겠죠. 근데 서해안 쪽에 큰 강이 많아서 서해안 쪽에 염분이 낮아요. 지금 염분이 제일 낮은 애가 있잖아. 얘가 A야, A. 그 다음에 이 중에 지금 수온이 제일 높은 애는 이 C가 높겠나, 이게? C가? 수온이 있는데? 수온 제일 높은 애는 B죠, B. 그러니까 얘가 수온이 얘가 제일 높잖아, 지금. 높잖아, 얘가. B죠. 염분 높고. 근데 얘는 수온이 낮잖아, 기억은. 수온이 낮으니까 한류지, C지, 얘가 C. 머리 좀만 쓰면 되지 않나? 잘 찍어보시면 되지 않나? A가 니은이고요, B가 디귿이고요, C가 기억이네요. 4번이죠, 4번. 우리나라의 겨울철 기온 분포이다. 겨울철 기온 분포인데 그림을 보시고 여기 온도 높네. 이렇게. 왜 이 동해안 지역의 내륙지방보다 기온이 높으냐? 동한난류가 흐르기 때문이다. 따뜻한 물이 흐르니까. 다음은 2014년 음력 6월의 해수면의 높이를 나타낸 조석표이다. 바다 갈라짐 현상을 관측하기 가장 적당한 날짜와 시각은 음력이라고 됐죠. 음력이라고 써져 있으면 그래도 착한 거예요. 음력이기 때문에. 안 그러면 다 따져봐야 되겠지만 음력에
이게 15일경이잖아요. 음력 15일경. 그때 뭔데? 보름달 때는 보름달. 물론 다 보시면 돼요, 사실은. 근데 제일 낮을 때, 제일 낮네. 44cm네. 다른 애가 더 낮은 애 있나? 그러니까 16일경 몇 시야 이게? 21시 50분에 이거 밤인데? 어쩔 수 없네. 밤에 프레시 들고 나가야죠. 밤에 이렇게 나가서 조개잡기 하고 이런 거 재밌거든요. 하여튼. 자, 16일경 21시 50분에 높이가 제일 낮으니까 당연히 바닷물 높이가 낮을 때 가야지. 단원 평가 문제 1번 수건을 이루는 물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해수가 제일 많죠. 그 다음에 담수. A가 육지에 분포하는 물이다. 아니죠. A의 대부분 빙하다. 아니죠. A 중 호수, 하천수 생활에 쉽게 이용돼. 해수인데 B는 짠물이다. 아니죠. B는 짠맛이 나지 않는다. 5번. 읽으면 한 30초는 풀겠다. 수건을 이루는 물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공통점은 지하수와 호수, 하천수는 담수이지. 옳지 않은 거네요. 육지에 분포하지. 짠맛 나지 않지. 고체 상태 존재한다. 아니죠. 빙하 그렇죠. 빙하. 생활에 쉽게 활용할 수 있다. 맞아요. 지하수와 호수, 하천수물은 생활에 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1900년부터 2000년까지 전세계 수자원의 이용량이 점점 늘어나는데 가장 많이 증가한 게 사실은 뭐 그걸 물어보는 건 아니었네. 우리나라랑 좀 틀리네. 이건 전세계여서 그렇군요. 공업용수 면에서는 좀 틀린 것 같은데. 우리나라 공업용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하여튼 이렇게 늘어나는 원인은 산업화가 되고 인구 증가하고 문명 발달하고 생활 수준 향상돼서 그렇습니다. 기후변화 때문에 이용량이 늘어난 건 아니에요. 기후변화 때문에 이용량이 늘어난 건 아닙니다. 4번이고요. 4번에 해수의 온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위도와 계절에 따라 다르다. 다르죠. 위도와 계절에 따라 달라요. 해수의 표층 수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람이다. 아닙니다. 태양입니다. 태양빛. 표층 해수의 등온선은 위도선과 대체로 나란하죠.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표층 수온이 낮다. 맞죠? 고위도 해역에서는 연직수온 분포에 따른 층상 구조가 나타나지 않는. 맞는데 왜냐면 이제 심해층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추우니까 그러니까 표층 수온도 온도가 낮은 거예요. 5번 깊이에 따른 해수의 수온 분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깊이에 따른 수온 변화에 따라 세 개 층으로 구분하는 거고, 해수가 섞이지 않고 매우 안정한 층은 혼합층이다. 아니고 수온약층이고. 그런 거는 수온약층은 계절에 따라 수온 변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거 심해층 말하는 거고요. 심해층에는 태양에너지가 거의 도달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기억, 리을. 6번 가와 같이 온도계를 설치한 후 수면에 적외선 전등을 비추고 이제 이렇게 뭐 선풍기를 켰네요. 전등의 세기를 세게 할수록 A층의 수온이 높아져야지. 선풍기를 켜면 B층의 물이 섞이는 게 아니라 A층의 물이 섞이는 거죠. B층은 깊어질수록 수온이 급격하게 낮아지는 수온 약층에 해당한다. 맞죠? 이게 수온이 낮아졌잖아. 이렇게 수온이 낮아졌잖아. B층과 B층은 A층과 C층의 물질 교환이 일어난다. 아니에요. 이게 순환을 안 하기 때문에 이게 차단을 합니다.
C층의 깊이에 따른 수온 변화가 가장 크다. 이거는 깊어져도 수온이 그대로 일정한 거잖아. 이렇게 수온이 일정한 거잖아. 3번. 7번에 태양 에너지 가장 많이 흡수한 해역. 뭐 요게 이제 저위도거든요. 저위도. C가 저위도예요. 표충선 제일 높고요. 얘가 중위도. 여기 이제 요거는 고위도죠. 고위도. 태양 에너지 가장 많이 흡수하는 해역은 C고요. 바람이 가장 강하게 부는 애는 혼합층이 두꺼운데 중위도 B, C, B 순으로 써야겠네요. 5번이 답이고 8번에 그림 해수에 녹아있는 여러 염료의 양을 나타낸 건데 제일 많은 게 염화 나트륨, 그 다음에 얘는 염화 마그네슘이고 그거 쓰는 거네요. 염화 나트륨, 염화 마그네슘. 3번. 그 다음에 염료와 염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하천수가 흘러 들어가는 곳은 염분이 높다. 틀렸네. 얘가 들어오면은 하천수는 원래 민물이기 때문에 염분은 해수 1kg당 녹아있는 염료의 총량인데 염분이 높은 거는 이제 더 진한 바닷물이란 뜻이야. 그래서 그냥 맹물이 들어오면은 염분이 낮아야지. 해수 속에 녹아있는 물질이 염료라고 하고요. 해수에 가장 많이 녹아있는 염료 염화 나트륨이고 전세계 해수 평균 염분은 35 psu. 어느 지역에서는 염료사의 비율은 일정하다. 이건 맞아요. 염분비 일정 법칙. 자, 35 psu인 해수 2000g 속에 들어있는 물. 일단은 염류는 1000g이면 35g 있는데 2000g 있으면 2배니까 70g 있는 거고요. 바닷물이 2000이기 때문에 75를 빼서 70을 빼서 물은 1930g 있어야죠. 합쳤을 때 2000g 나와야 되니까. 11번 염분을 비교하라. 염분. 이건 계산할 수밖에 없네요. 얘는 5배 해주셔야지. 그러니까 해수 200g에 7g이 있으니까 염분의 양은 35g 있어요. 이거는 3kg에 63 있으니까 3분의 1 해주셔야지. 이게 31g 있어요. 31g. 31 psu가 되는 거죠. 왜냐면 1kg 기준이니까. 이게 10kg이네. 그럼 이거 소수점 하나 찍으면 되겠네. 35.5 psu. 500g이잖아. 이거 1kg 되면 2배 돼야 되죠? 25 psu네요. 그래서 염분은 누가 제일 큰가요, 지금? C가 제일 크네요. CABD. CABD. 없네. CABD 맞는데? CABD. 왜 답이 없어? 잘못했나? 7. 57에 35. 57에 35. 35 맞고. 31이 아니네. 21이네. 잘못했네. 21이네요. 21. 3으로 나누니까 21이네. 미안해요. 21이고. 다행이네. 그래도 이게. 이거 맞고 2배니까 25 맞고요. 네, 다시. 그래서 CADB네요. CADB. 4번이네요. 4번. 12번 전세계 해수의 표충 염분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고위도로 갈수록 염분이 높은 거 아닌 거 아셔야 되고요. 보시면 이제 여기가 저위도가 여기 한 35 뭐 이랬는데 고위도가 33 뭐 이러잖아. 위도 30도 부근에서 염분이 가장 낮다. 아니 높은 편이죠. 여기 35 높죠. 이게 높아요. 위도 30도가 원래 높아. 바람 많이 불어가지고
증발 잘 돼가지고 높습니다. 적도 지역은 강수량보다 증발량이 많을 것이다. 근데 강수량이 많습니다. 적도 지역은. 대양의 주변부는 중앙에 비해 대체로 염분이 낮다. 어려운 말인데 맞는데 이게 맞는데 4번인데 무슨 얘기냐면 이 대양의 중심부는 35잖아. 주변부는 어때? 주변부는 뭐 약간 파란색을 띠죠? 그러니까 대양의 주변부에서는 밀물의 유입이 많아요. 뭐 강물이라던가 이런. 그러니까 주변부는 염분이 낮아요. 왜냐면 강물의 유입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대양의 중앙에는 염분이 높고요. 주변부가 뭐 강물이라던가 민물 이런 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염분이 낮아요. 답이 4번이고 35ps인 해수에 포함된 염화나트륨과 염화마그네슘의 질량비가 7대 1이다. 그럼 40인데도 이 비율은 일정한 겁니다. 7대 1로. 이해 좀 하셔야 되는데 7대 1로 일정한 거예요. 비율은 물론 조금씩 더 많겠지만 비율은 7대 1로 일정한 겁니다. 걔네들의 비율은. 14번 염분이 35psu인 해수 1kg 속에 염화나트륨이 27.2g이 들어있다면 해수 30psu인 2kg 속에는 염화나트륨이 얼마 있냐. 뭐 어렵지? 일단은 1kg으로 구한 다음에 2배 할게. 그러니까 35일 때 이만큼 있는 거예요. 27.2. 근데 얘가 이렇게 작아졌잖아. 전체적으로 작아져. 전체적으로 30일 때는 얼마 있느냐. 그거에 2배를 해주시면 되는데 x는 일단 x는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한 다음에 나눌 거니까 35분의 30 곱하기 27.2. 근데 어차피 우린 2배 할 거잖아요. 2배. 이렇게 하면 돼요. 이게 답인데 답입니다. 예. 어떻게 하면 되나요? 5로 일단 나눌까요? 5로. 그럼 5로 나누면 6이고 7이고요. 그 다음에는 할게 없네. 7. 하여튼 12 곱하기 27.2를 7로 나눈 거 하면 되겠다. 4, 7에 28이니까 37에 21이고 60이고요. 뭐 대략 한 3.9 정도 되네요. 7, 9, 63이니까 3.9 정도 곱하면 되겠네. 그럼 대략 4긴 하네. 그러니까 48보다 약간 작아야 되네요. 근데 답이 제일 가까운 게 이게 객관식이니까 5번이네. 5번. 정확하게 안 구해도 48 근처면 되는데 그거보다 작으면 되는데 지금 5번밖에 없네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꾸 써봐야지 아는 건데 해봐야지 아는 건데 맨날 쌤이 이게 뭐 풀어줘도 잘 모를걸 못할걸 틀릴걸 자기가 안하면 맨날 내가 풀어주는 건 이제 보고만 있으면 틀릴 겁니다. 1kg에 포함된 염화나트륨과 염화마그네슘의 질량 구성비. 그러니까 비율은 일정한 거야. 염화나트륨 비율은. 여기 11이면 여기 11이에요. 11. 퍼센트가 11%면 11%가 됩니다. 근데 지금 이거 보니까 요게 염화나트륨이 5배네요. 그럼 사이에도 이거 전부 다 5배야. 전부 다. 200psu가 되고 5로 나눠야 되니까 4.4 뭐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A, B, C 순이니까 204.4, 11 이렇게 들어가겠다. 4번이네요. A에서 D 중 난류를 모두 고른 것은 A, C, D. A, C, D. B는 한류.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는 황해 난류이다. 맞네요. B는 주변 해수보다 수온이 높다. 아니죠. B는 한류이기 때문에 낮죠.
C는 여름철에 세력이 강해진다. 난류니까 우리나라 난류의 근원은 D고요. 조경수역을 형성하는 좋은 어장을 이루는 해류는 B와 C. 맞네. 읽어보시면 되는데 좀 읽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가는 나보다 난류의 세력이 강하다. 한류가 강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잘 보시면은 여기 독도 주변에 요게 조경수역인데 요게 조경수역. 그러니까 한류가 강한 거죠. 가는 나보다 한류죠. 나는 가보다 조경수역이 북쪽에 형성된다. 나는 가보다 조경수역 북쪽에 형성된다. 맞네요. 가는 여름철, 겨울철이죠. 겨울철에 남하하니까 나는 이제 북상에 쓰니까 저건 여름철입니다. 조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만조와 간조 때 해수면의 높이차를 조차라고 합니다. 만조와 간조 때의 높이차를 조차라고 합니다. 20번 조차는 점점 증가하고 있네. 증가하고 있네요. 이 날짜가 음력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지금 15일 근처가 지금 조차가 제일 적거든. 만조와 간조는 하루에 한 번씩 나타난다. 2번. 21일 정오 12시경 무렵에 조개잡이 체험이 가장 좋다. 21일 제일 많이 빠졌을 때, 12시경 제일 많이 빠졌을 때 조개잡이 체험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찍으시고요. 뭐 시험범위가 어디가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열도 빨리 나갈 거고, 그래도 숙제를 내주겠습니다. 숙제해 오는 사람이 시험 같은 거 잘 봐요. 숙제 안 해오면은 잘 못 볼 수밖에 없죠. 안 해왔는데 잘 보길 바라지 마세요. 시험 대비 교재에 이 61쪽부터 65쪽까지 한 챕터만 풀어보겠습니다. 61에서 65쪽 수고했습니다.